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의 사의를 표한다고 하시면서 흥미로운 내용을 신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김에 DMZ를 간다고 그러니까 깜짝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조선중앙TV의 TV는요, 이 친서를 찬찬히 읽어내려가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그대로 공개했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 능력과 남다른 용기의 사의를 표한다고 하시면서 흥미로운 내용을 신중히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조선중앙TV 흥미로운 대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친서 밑에 부분에 굵은 검은색 줄,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편지의 하단 부분입니다. 보이십니까? 자, 확대된 화면으로 보면은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된 부분인데 지금 보이십니까? 화면에 더 가까이 잡아주실까요? 전체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죠. 예. 자, 이렇게 편지 하단에 까만 줄 2개가 붙어 있는데, 자, 저거는 누가 그은 줄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일까요?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이 읽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은 줄일까요? 친서를 보통 이제 국가 원수가 보낼 경우에 저렇게 줄을 그어서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읽고 있는 모습에서 저렇게 줄 그은 모습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줄을 그은 것이 아닌가. 밑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사인이 어렴풋이 이제 보이시죠. 김정은 위원장이 저 친서를 받아보고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본인이 저 친서를 읽어보고 그 흥미로운 내용에 상당히 방점을 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G20회의에 참가를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외교적인 회담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어서 바로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주가 상당히 외교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마 그 외교주간을 시작하는 시점에 김정은 위원장 저렇게 공개를 한 걸 보면 뭔가 미국으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낸 사람이 밑줄 치는 일은 없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다라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이 부분을 좀 눈여겨서 읽으라고 줄쳤을 리는 만무하겠고요. 아마도 흥미롭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한테 미국이 만약에 비핵화를 하게 되면 이런 것을 우리가 해줄 수 있다라고 해서 아마 그런 걸 좀 제기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흥미롭다고 한 것 같은데 그 보상 내용 그거 자체가 아마 줄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흥미로운 내용 2군데에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읽으면서 요거 흥미로운데 라고 줄을 그었을 가능성이 높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 오죠. 오는 29일에서 30일 1박 2일로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한국을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9일 오후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30일 오후 오산 공군기지에서 워싱턴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자, 29일에서 30일 1박 2일 일정이면 글쎄요, 한미 정상회담은 2번째 날 열릴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고민정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29일 날 한국에 방한을 해서 그 다음 날 30일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돌아가는 그렇게 1박 2일 짧은 일정을 마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한국이나 외국 언론에서는 DMZ에서 DMZ를 방문하는 게 아니냐 또는 남북미 3자
정상회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 가지 아하. 좀 깜짝 이벤트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뭐 원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깜짝 이벤트를 만드는 것을 굉장히 즐겼고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예측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도 지난해 방문 당시에 가보고 싶었지만 가보지 못했던 DMZ를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조만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 김에 또 DMZ를 간다고 그러니까 깜짝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좀 기상천외 발상도 하고 언행이 그렇잖아요. 네.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쪽 지역으로, 판문점의 북쪽 지역으로 못 넘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세계적인 뉴스가 될 거예요. 자, 1박 2일 일정인데 DMZ까지 갈 시간이 될까? 물론 헬기 타고 가면 금방 가니까요. 그런데 DMZ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DMZ에 가고 마중 나오듯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고 그리고 만에 하나 우리 문 대통령까지 같이 합석을 한다면 이 세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방금 말한 세계적인 이벤트가 되겠죠. 자, 이 정세현 전 장관의 생각은 아마 희망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하. 희망사항인데 너무 지나친 억지인 것 같고. 너무 왜 앞서 그러냐면, 갔나요? 왜냐하면 정상끼리 만나려면 네. 그 실무자들끼리 협상을 해야 되는데 네. 협상을 전혀 안 해놓고 갑자기 네. 만날 수가 없다는 게 하나고 그럼 DMZ 가서 뭐 하러 가는 겁니까? DMZ 가서는 아마도 그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네. 북한을 백화시킨 의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회담을 해나가겠다는 것, 네. 한반도 안보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여하겠다 이런 연설을 할 가능성이 높지. 네. 거기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거나 거기서 한미 정상이 만나서 무슨 또 뭐 발표한다든가 아하. 그런 가능성이 낮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DMZ에서 회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안보 전문가죠.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DMZ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건 뭐 전례도 없고 경호상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어디 접경 지역 뭐 도라산역 이런 데 가가지고 연설을 한 전례는 있는데 이게 DMZ는 정전협정 하에서 일종의 어떤 최첨예한 교전의 어떤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마찬가지고요. 경호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DMZ 방문을 여러 번 피력했습니다. And we are also talking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DMZ. Peace House, there's something that I like about it because you're there. You're actually there. Where if things work out, there's a great celebration to be had on the site, not in a third-party country. 안 박사님,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기 전에 미리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특별대표가 우리 한국에 또 올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어요. 갑자기 북한과 미국 대화를 통해서 가까워지는 게 급속도로 지금 진행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뭐 최근에 이제 두 정상 간에 이제 친서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이제 말씀하신 그 뭔가 흥미로운 익사이팅한 게 이번 만남에서 익사이팅한 걸 하자는 건지 네. 아니면 앞으로 이제 비핵화 과정에서 뭔가 당근을 제시한 건지 네. 그 줄을 쳤다는 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쳤을 수도 있고 그걸 먼저 검토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줄을 쳤을 수도 있습니다. 아, 오빠 보고 이 부분에 좀 예, 집중하세요. 이거는 좀 이게 아주 익사이팅합니다. 이렇게 네.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서류는 원문보다는 약간 복사본 같기도 하고 아하. 그건 우리가 사진만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네. 어쨌든 DMZ에서 만난다 저런 상상은 이제 희망사항이라고도 말씀했지만 저도 거기에 공감하면서 네. 아마 경호 문제에 신경 쓴다면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더 신경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자신 있게 갈 수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이 준비가 엄청나게 많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네. 제가 봐도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은 기간에 네. 이 DMZ 안에서 뭐 판문점이든 어디든 거기서 세 정상이나 두 정상이 만난다는 거 이건 뭐 아름다운 그림이지만 쉽지는 네. 않다고 봅니다. 그럼 비건 대표는 지금 왜 오는 겁니까?
뭐 때문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비건 대표가 오는 이유는 이제 대북정책 특별 대표 아닙니까? 비핵화 문제를 이제 네. 다루는 실무자다 보니까 아하. 아무래도 한국의 뭐 이도훈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과도 아하. 논의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뭔가 말할 수 있는 이게 우리 문 대통령과 사이에서 오갈 수 있는 아젠다 이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지 거기에 북한이 개입할 수 있느냐 적극에 네. 대해서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네. 참 가능성이 좀 낮은 이야기였군요. 그런데 만약 만나게 되더라도 이 사전 협조가 되어야 협상을 하게 되겠죠.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통 크게 한 발씩 서로 양보하고 물러났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양 정상 간에 주고받는 메시지는 북한이 영변 플러스 몇 개의 시설을 더 과감하게 공개하고 또 미국의 전문가와 함께 사찰하는 거를 통 크게 개방하면서 미국은 이제까지는 뭐 경제 제재에 대해 털끝만침도 재검토할 의사가 없다는 태도에서 한 발 물러서 가지고 뭔가 유연하게 경제 제재 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 자, 이 내용은요. 태영호정 공사가 저희 탑10에 출연해서 미리 예측을 했던 부분입니다. 아마 영변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 결렬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그 부분을 과감하게 북한이 이번에 공개를 하고, 그리고 미국은 또 과감하게 지금 북한이 가장 시급한 제재 해제를 통 크게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그게 벌써 3주 전이거든요. 근데 진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실제로 그럴까 하는 것은 네.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6월 21일 며칠 전이죠. 네.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그 제재를 1년 연장했습니다. 네. 총 6번. 옛날 부시 행정부 때 이후로부터 총 6번 단독 제재를 했는데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을 했고 경제 제재는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무너지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내놓은 게 빅딜 카드입니다. 빅딜 카드라는 게 완전히 그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그 비핵화를 할 그 로드맵을 내놓고 네. 그걸 합의한 다음에 그 실행을 해야만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일부 제재를 하게 되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네. 제재 해제보다는 오히려 정적 보상, 그러니까 연락사무소라든가 아니면 통합적으로 가는 게 맞지. 네. 아마 제재 쪽으로는 저는 좀 그게 어떤 가능성이 좀 낮다고 물론 이제 생각합니다. 3차 미국 정상회담이 있은 후에 제재 해제가 뭐 결정되고 논의가 되겠지만 지금은 일단 뭐 정치적인 이 보상? 당근을 주는 걸로 네, 보상을 그게 주는 걸로 가능성이 더 높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던 친서 한 개로 모든 판을 뒤바꿔버렸습니다. 답장도 받고 말이죠. 자, 하노이 결렬의 굴욕을 말끔히 씻어낸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I'm hopeful that this will provide a good foundation for us to begin to continue these important discussions with the North Koreans to denuclearize the peninsula. 자, 가만 보면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 하나 딱 보낸 이후에 시진핑 주석 평양으로 불러들였고요. 그리고 29일에서 30일 열리는 G20 회의에 참가도 안 하면서 G20도 아니면서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거든요. 안 박사님. 이렇게 효율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는 방법도 참 드뭅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쌍끌이 작전, 투트랙, 이게 아주 지금 목표 들어간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현재로서는. 아니 게 아니라 시 주석이 황제급 이 주석이 최초로 어떻게 보면 평양을 방문했고 거기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과 오갈 수 있는 얘기가 돼서 아마 제재를 미국이 직접 제재는 절대 풀지 않겠지만 중국을 통해서 약간의 식량 지원이나 원유 지원 같은 걸 풀어주라 이런 이제 타협점을 김정은 위원장이 찾았다. 네. 거기에다가 이번에 G20 회담이 일본에서 열리는데 거기 가지도 않았지만 이제 지적하신 대로 온갖 스포트라이트는 다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국 익사이팅한 걸 이제 만들어낸다고 할 때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재선 선언을 한 데다가 갈 길이 멀고 지금 바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북한 비핵화를 해결하지 못하면 재선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가정이 있는 하에서 네. 뭔가 한 템포를 물러설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다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외교적 뭔가 열매를 거머쥐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밀당을 보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과연 우리 한국 외교는 뭘 했느냐를 좀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문제를 우리가 당사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거 보면 물론 모르겠습니다. 물밑에서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보면 사실 이 북핵 문제와 관련이 없는 국가들을 쭉 이제 방문했습니다. 북유럽이라든지 중앙아시아라든지.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집중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뭐 등등 물론 뭐 다른 외교를 할 건 없겠지만 어쨌거나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가 여전히 지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G20 회의 때 일본과 지금 회담이 거의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러시아도 특사를 보내고 중국과도 회담을 하고 뭐 지금 이제 북미 간의 회담도 한다고 그러고, 그럼 반면에 한국은 일본과도 회담을 하지 않고, 물론 뭐 미국과는 회담은 하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우군들은 과연 얼마나 있는가, 네. 이런 문제를 비춰봤을 때 한국 외교의 어떤 현실을 좀 되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쓴소리 같지만 새겨들어야 할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